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전세는 24년 어떻게 될까요? 만기가 도래한 게 이제 2022년 9월부터입니다. 네. 9월부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만기 2년 동안은 이 기조를 어느 정도 뭐 이게 이제 강하든 약하든 유지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만기됐던 게 지금 풀려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높게 거래했던 것들은 이제 하락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된 거래들. 그러면 이제 이미 하락했다. 그러면 좀 안정권. 전세가가 중간에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전세는 약간 안정권에 접어들 것 같아요. 하락 쪽으로 좀 추세를 유지하다가 네. 2년 만기가 이제 도래하는 근처부터 이제 안정권에 들지 않겠나. 근데 지금 보면 소장님 서울이나 뭐 강남권에 전세가가 몇 억씩 떨어지고 네. 이러면서 역전세에 힘들어하는 임대인들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전세 시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영향을 미칠 영향은 있을까요? 주죠. 전세 시장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하락 기간이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게 도와주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면 서울의 전세가율을 지금 예상을 해보면 네. 서울의 전세가율이 지금 60%대 중반 정도 될 거예요. 올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의 전세가율이 50%대, 54, 5% 정도였거든요. 네. 서울이. 2008년도 하락할 때 서울의 전세가율은 3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폭등했을 때보단 좀 높은 전세가율 같다고 네, 그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임대차 3법 네.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3년까지 떨어질 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한 75%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8%에서 75% 정도까지 전세가율이 네. 올라갔단 말이죠. 네. 매매가가 전세가를 만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까지 이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가를 만날 시점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떨어지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율이 작년보다 낮아요. 1년 사이에. 네. 매매가는 거의 20%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전세가율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가도 떨어지면서 지금 전세가율이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떨어질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지금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멈춘 게 아니죠. 진행 중이다. 네, 진행 중이에요. 매매가도 떨어졌는데 그만큼 또 전세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기간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또 이미 30% 떨어진 데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매매가가. 네. 그래서 빨리 반등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 전세가 또한 떨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기간이 때문에 늘어난다. 떨어지는 기간과 폭이 예상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인구 감소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자,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지나고 나면 상승할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승을 안 하면 이분들은 뭐 때문에 떨어질까? 뭐 때문에 떨어질까? 이런 거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사라졌는데. 네.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요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구 감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면 인구 감소라는 요인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 감소는 지금 2021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200만을 찍고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금 속도나 폭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인구는 감소했지만 네. 이 세대 수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별 영향을 안 미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 아닌데 세대수 증가와 상승이 이제 결과가 같으니까 네. 또 그걸 믿는 거죠,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네. 집값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약간 금리 같은 거네요. 1차 요인이 아니다. 네. 이것도. 1차 요인이 아닌데 1차 요인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있으면 세대수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가요? 네. 세대수가 증가한 원인이 1인 가구, 2인 가구의 증가도 기여를 하지만 네. 그럼 1인 가구, 2인 가구가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사실 부모 밑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세대수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재작년 뭐 계속 이런 애들이 분리를 했어요. 왜 분리하느냐? 아니 경기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그걸 잘 따져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주택자한테는 뭔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를 우대하는 정책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집을 좀 많이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대 분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하나씩 가질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가 그렇죠. 아니면서. 그러니까 성인이 됐는데 지금 부모 밑에 있어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인이 돼서 소득도 있고 이런데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너 오피스텔로 나가. 주소지 옮기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버리면 각각 이제 세대가 분리되면서 각각 가지고 있는 한 주택씩 하면 1주택자가 되거든요. 그럼 불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장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세대 분리를 하고 있는 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다시 모여라.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필요 없는 집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아니면 임대를 놓고 합치는 거예요. 생활비 줄이고 비용 나가는 거 줄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선택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대 합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대 합가.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제가 인구 감소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구를 감소를 해도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나. 네. 이렇게 되면 약간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거는 상승장에만 통용됐던 얘기예요. 그런가요? 지금 서울도 다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안 떨어져야 돼. 그러려면 서울은 지금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 예,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면 왜 지금을 피해서 그러면 또 앞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때 피해서 그쪽으로 안 몰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서울 강남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굳이 거기를 가야 되냐 이런 굳이? 생각도 해요. 사서 가진 않는다? 임대로도 안 가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비쌀 때 굳이 거기에 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시장이 그게 그러니까 바뀌면. 강남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올라서. 그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강남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자 했던 이유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으니까 그 요인이 없어지면 거기 가고자 갈 마음이 필요가 없는 없어진다. 거예요. 굳이 거기를 왜 가요? 비싸게 사는데 비용만 많이 들지. 손해만 보잖아요. 네, 이익을 보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해도 그렇죠. 하락장을 만지면 하락장에서는 되지 몰려드는 않는다. 현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23년에 주요할 키워드인 금리, 정책, 전세,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계속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23년은 어떻게 될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23년은 이제 조금 거래량이 늘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늘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장 이제 참여자들, 매수 대기자들 중에 네. 좀 살만하다 이런 구간에 이제 돌입한 거죠. 지금 한 2020년 정도의 가격이라서 네. 이거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들어서 전반기 정도에 좀 더 하락하고 나면 이제 충분히 좀 메리트 구간에 들어가는 가격대별로 봤을 때 네. 메리트 구간에 들어가는데 자 규제 지역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매수자에서 탈락을 했죠. 네. 근데 지금 규제 지역을 해제해주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수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간 매수자에게 수요층이 좀 넓혀진 거네요. 그렇죠. 항상 구매력을 동반한 매수 여력은 다주택자가 더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수익을 또 실현.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구매 환경이 네. 갖춰지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려면 매수자들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떨어진다는 쪽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지금 금매니까 사는 거지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떨어졌다. 그래서 이 가격에 사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이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사지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사자마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뭐냐? 매수의 행위의 적극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의 행위의 적극성이 강해야 상승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매수의 행위의 적극성이 제자리에 있는 정도면 급매물 같은 게 나온 거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이게 상승 거래가 많아질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거래량은 좀 늘겠지만 이게 곧 상승이다라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이게 소장님이 사이클이 각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근데 특히나 올해는 정말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23년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이 이제 좀 크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좀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들이 지금 금리 인상에 먹혀서 올해 같은 경우 상승을 거의 못하고 뭐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게 금리 인상이 영향을 더 미쳤던 거는 전세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 쪽으로 수요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좀 올라가야 될 지역이 있는데 네. 전세가가 오르질 못했어요.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금리 아니냐. 그러면 전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월세라는 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세도 움직인다.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월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월세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금리 하에서도 월세가 좀 더 이자보다 비싼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전세를 더 선호했었으니까. 그렇죠. 비교해봤을 때. 네. 항상 원래 이자보다는 월세가 비싼 쪽으로 시장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빨리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월세도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갱신이 되기 전에 월세가 오르기 전에 금리가 먼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월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오른 상태, 고금리 상태여도 전세 선호 현상이 생기게 돼요.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전세 선호 현상이 생기면 이 지방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안정 상승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런 지역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지 말고 전세가율과 전세가의 향방을 보면서 매매가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늦지 않다. 서두를 필요 없다. 네. 일단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걸 보고 상승의 기미가 보이고 움직이고. 네, 조만간 이제 상승 전환될 지역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럼 각자의 사이클을 찾아간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23년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봤고요.